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여성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걸리는 암이 바로 유방암인데요.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약 93%이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약장TV에서는 유방암 검진부터 치료법, 수술, 항암치료, 호르몬치료, 후유증 관리까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을 검사하는 방법은 자가검진 방법과 조기검진 방법이 있는데요. 자가검진은 유방에서 잡히는 멍울이 있나, 겨드랑이에 뭐가 잡히는 종물이 있나 없나, 유두 함몰, 피부 변화, 그리고 유두에서 혈성, 그러니까 피가 섞인 분비물이 있나 없나를 20세 이상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잘 관찰해 주시면 되고요. 조기검진은 35세 이상이면 2년마다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료실 진찰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40세에서 69세 여성이면은 2년에 한 번씩 그 유방을 눌러서 찍는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검진이 되고,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여성의 경우에는 임상 유방 진찰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건강검진 결과 기록지를 보면은 이상 소견이 있다, 유방암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위험 인자가 뭐냐면은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될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초경이 빨랐다든지 폐경이 늦는다든지 아니면은 출산이 늦었다, 모유 수유를 적게 했다,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유방암 위험이 살짝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폐경 후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유방암 위험성이 높아지고, 술과 담배 이런 경우도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고요. 유방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유 수유를 오래 할수록 유방암 위험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운동을 적절하게 많이 해주시고, 야채와 과일 같은 거, 포도, 토마토, 콩 같은 거 많이 드시면은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이제 진단이 되시면은 그 암세포의 크기, 그리고 유방 바로 옆에 림프절로 전이가 됐나 안 됐나, 그 더 멀리 뼈나 폐, 간, 뇌로 전이가 됐나 안 됐나를 따져가지고 0기, 1기, 2기, 3기, 4기로 진단이 되십니다. 1기나 2기 같은 조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한 10년 생존율이 한 90% 정도로 이렇게 매우 생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호르몬성 양성이냐 아니냐, 그리고 허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여기에 양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 약제가 조금 달라지고요. 이렇게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치료법이 되고요. 이 수술 전에 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하고요. 수술 후에 또 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유방암 치료는 다 끝났지만 재발이 되지 않게 5년에서 10년 동안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이런 호르몬성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라고 해서 이 항암제를 왜 먼저 먹냐면은, 물론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죠.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최대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유방 절제술 대신에 유방 보존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먼저 맞게 되는 거고요. AC라는 항암제, 그리고 TC라는 이런 항암제를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투 유전자 양성인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먼저 투여하고요. 수술을 할 때는 유방 보존술이 있고 유방 절제술이 있죠. 유방 보존술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조금만 수술하는 방법이죠. 암이 작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약간의 번졌냐 안 번졌냐를 갖고 따져가지고 림프절 절제술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을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따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방 보존술을 수술을 하게 돼도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좀 붓거나 아니면 그 후에 통증이 좀 남아 있거나, 그 다음에 딱딱한 흉터 조직 아니면 좀 움푹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가 있고요. 유방 절제술은 그냥 전 절제술이 있고요. 피부 보존 전 절제술이 있고요. 유두 보존 전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그 개인에 따라서 얼마나 암이 크냐 번졌냐에 따라 가지고 전부 잘라낼지 일부는 남기고 제거를 할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림프절 절제술까지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유방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유방 재건술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다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후에 이게 그 절제를 하면서 수술을 하면서 이 신경 부분도 이제 같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무감각하다든지 좀 저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팔 운동에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림프절을 절제를 하게 되면 이 물이 빠질 때 물이 덜 빠지기 때문에 이 한쪽 팔만 이렇게 붓는 경우가, 수술 후에 나중에 붓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로 제거를 했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조그마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약 3주 간격으로 4회에서 8회 정도 병원에서 정맥주사 맞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가 들어가 있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A라는 항암제, C라는 항암제 맞으시고 그 다음에 T라는 항암제 맞으시게 되고요. 아니면은 T와 C를 같이 요런 항암제를 맞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특정 유전자 HER2가 양성이시면은 더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표적 치료제를 허셉틴이나 아니면은 뭐 퍼제타라는 이런 그 표적 치료 항암제를 추가적으로 더 투여를 하게 되면 암이 더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하면은 역시나 부작용이 보통 겁이 나고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항암제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골수를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이 골수를 억제하게 되면 이런 면역세포,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가 감소해 가지고 항암제 투여하고서 약 1주에서 2주 사이에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 같은 걸로, 단순한 감기로 폐렴으로 발전해 가지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 투여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을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뭐 A에 해당되는 독소루비신, 뭐 C에 해당되는 시클로포스파미드, 그 다음에 T에 해당되는 도세탁셀이나 파클리탁셀, 이런 약들은 구토 같은 게 약을 투여하고서 구토 부작용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잘 견디셔야 되고요. 물론 구토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완화해 줄 수 있는 약을 병원에서 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초신경들을 조금 항암제가 좀 이렇게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원에서 알아서 조절을 하긴 하지만, 이제 항암제를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이 심장에 부담이 돼서 나중에 심부전 위험성도 약간 생기는데, 병원에서 그거는 용량 조절을 잘 하면서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수술과 그 다음에 항암제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 하실 분들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유방암 치료가 끝났는데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5년에서 10년 동안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폐경 전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주로 많이 드시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주사, 졸라덱스라는 주사를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로 인해서 조기 폐경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나이가 되셔가지고 폐경 후에 그런 유방암 치료 여성인 경우에는 아리미덱스라고 하는 약이나 아니면 페마라라고 하는 약을 5년에서 10년 정도 복용을 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무슨 아로마신, 파솔로덱스라는 여러 가지 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이런 약들을 드시게 되고요. 약국에 있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유방암 약을 먹고 있는데요. 이 약하고 같이 먹어도 되나요? 유방암 약 하루 한 번 드시는 약인가요? 타목시펜이에요? 아리미덱스인가요? 타목시펜 먹는 약하고 졸라덱스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이 약하고 상관이 없나요? 네, 타목시펜은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지금 드시는 약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목시펜을 드시는 경우에는 약물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감기약이나 여러가지 약을 타실 때 타목시펜을 드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 무좀약, 일부 항생제, 일부 우울증약 같은 약들이 타목시펜을 드시는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목시펜을 드실 경우에는 그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가셔가지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안면 홍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갱년기 증상, 우울부터 시작해서 식은땀이 나거나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혈전이 또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백내장 위험도 약간씩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가 있습니다. 감안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재발을 막아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드시는 게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이죠. 예. 그리고 폐경 후의 여성은 이제 아리미덱스라고 하는 그런 약이나 페마라라고 하는 그런 약 같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약을 드시게 되는데 이 약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타목시펜보다 혈전이나 그 자궁경부암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더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폐경 후의 여성에게만 효과가 있는 약이죠.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는 원래 갱년기 증상의 갱년기 증상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의 부작용이 약간 있는 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라서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잘 드시는 게 좋고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좀 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절통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 이런 데가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부작용이 약으로 인해서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약은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년에서 10년간 드셔야 되는데 유방암 재발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십니다. 유방암을 이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도 통증이 자꾸 주변에 통증이 여기저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잘 생기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전체 중에서 한 17%는 림프 부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팔을 들고서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압박붕대, 손에 압박붕대를 이렇게 감아주시거나 림프 마사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통 관리를 합니다. 항암 치료 후에 항암제 자체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나중에 피로감이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말초신경병증, 이렇게 신경이 항암제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끝이 막 시리고 저리고 해서 이제 면장갑이나 면 양말을 평소에도 계속 신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정 심하시면은
신발타라고 하는 그런 약물을 처방을 하지면은 증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유증 중에서 불안, 우울, 불면 뭐 이런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유방 수술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불안이나 우울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제가 신경을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뭐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업무를 하시던 여성분들 경우에는 이 업무 능력이 되게 좋으셨는데, 이 유방 치료를 하고 항암제 투여를 하고 났더니 그런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주 스마트 하셨는데 조금 덜 스마트 하시게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약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실직,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좀 기피가 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후유증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2차적으로 다른 암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다른 암이 생길 가능성이 1.5배 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이 아니라 자궁 내막암이 한 5배 이상, 담관암이 한 4배 정도 이상, 갑상선암이 한 2배 이상으로 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른 암 검사를 좀 맡아볼 필요가 있고요. 혈압당뇨가 없던 혈압당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항호르몬제의 투여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갱년기 증상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면 홍조라든지 골밀도 감소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 안면 홍조에 대한 다른 처방약이 따로 있고요. 골밀도는 칼슘, 비타민 D를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 식단 및 영양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폐경 후에 비만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비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포가 많으면요, 비만이면은 거기 아로마타제라는 그런 효소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유방암 위험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면 비만일수록 암이 재발될 위험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줄여야지 재발이 잘 안 됩니다.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유방암 생존율을 높이고 부종이라든지 피로, 통증 완화에도, 왜냐면 후유증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냥 유산소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도 살짝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공된 육류, 그 다음에 빨간 고기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포화지방이 적은 식사, 그리고 과일, 야채 이런 채소류를 많이 드시면은 유방암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녹차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도 많이 좋다고 해요. 유방암 재발 방지에. 콩이나 두유, 두부 이런 콩 제품도 좋다고 합니다. 우유가 유방암 재발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유 안에 있는 아주 미량의 호르몬이나 아니면 성장인자 같은 게 거의 영향이 없으니까 우유는 하루에 한 컵 정도 그냥 편하게 드셔도 된다라고 하고요. 우유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좋고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부작용으로 후유증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상으로 그 유방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개인별로 다른 암의 진행사항 및 치료 방법 등은 대형병원 전문의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